유익한 약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약초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미나 잡티 또는 검버섯처럼 피부에 색소 침착이 많이 되는 그런 질환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인데요. 청소년들 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오늘 배우는 약초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염이나 축농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이 증상들이 많이 감소됐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잇몸에 염증이 생길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치주염 또는 치주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잇몸 염증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약초인지 먼저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약초가 오늘 배울 약초인데요. 제가 식물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 지금 여름에 이 정도 컸는데 조금 한두 달 더 지나면 이게 완전히 성숙을 해서 키가 사람 키만큼 큽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초본 식물입니다. 이게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자랐다가 다시 줄기와 잎은 마르고 이듬해 이렇게 다시 나오는데 2, 3년 생입니다.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요.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 3년 생이기 때문에 2년 또는 3년 있다가 뿌리까지 완전히 썩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약으로 쓰는 그 뿌리를 이제 채취할 때는 1년 또는 2년생을 채취해야 되겠죠. 이 약초는 식물 이름으로는 구릿대라고 합니다. 구릿대. 그리고 이 구릿대의 뿌리를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뿌리를 백지라고 하죠. 백지.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은 구릿대라고 하고 또 약초 이름으로는 백지라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봄에 새순이 돋아 나올 때 모습인데 이때부터 조금 더 자랐을 때까지 채취해가지고 나물로 먹는데요. 지난번 제가 한두 달 전에 제가 나물 이거 직접 채취해서 먹는 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과장이 아니고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은 조금 더 자랐을 때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이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를 봐보세요. 아스팔트 갈라진 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죠. 이게 미나리과 식물이라서요. 이게 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갈라진 틈에서 자란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다음 사진은 이제 꽃인데요. 이게 여름에 피거든요. 꽃이. 여름에 피는데 이 사냥과 식물, 그러니까 미나리과 식물이 이제 사냥과 식물인데요.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꽃이 작은 꽃들이 모여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또한 굉장히 많이 달리는 편이죠. 자, 열매 모습을 보시면 씨앗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요. 번식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에 이거 채종하셔가지고 단독주택에 사신다면 집 주변에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아마 많은 그 개체수가 이듬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씨앗을 제가 손으로 받아봤는데 이런 모습이고요. 네, 굉장히 작은 씨앗이 많이 달리죠. 자, 마지막으로 이 뿌리를 약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 이름을 백지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뿌리 사진입니다. 네. 약간 노란색 계통을 띠고 있죠. 겉껍질이. 자, 이 뿌리를 말렸다가 약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증상에 사용하는지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기미, 잡티 이런 증상인데요.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도미나 크림인가요? 그리고 멜라논 크림? 뭐 이런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연고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이더라고요. 이 연고나 미백 크림 이런 데에는. 근데 이게 바를 때는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나중에 바르지 않으면은 다시 색소가 침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지라는 그 약은요, 예전부터 미백 효과가 있었고 기미나 잡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도미나 크림이나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연고보다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기미나 잡티를 없애는 효과는 지금 처방되는 약이나 뭐 도미나 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바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점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상승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처방되는 연고나 도미나 크림 이런 거를 바르시면서 동시에 오늘 소개하는 이 백지를 함께 적용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시 복귀하는데, 원상 복귀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백지를 하나만으로도 미백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순수하게 자연적인 요법만 쓰겠다 하면 이 백지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방금 보여드린 이 뿌리를 말렸다가 여러분이 직접 이제 채취하기는 좀 그렇고요, 건재상이나 뭐 약재 파는 곳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분말을 합니다. 곱게 분말을 해서 이것을 마스크팩을 하시는 겁니다. 팩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팩을 하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연고를 만드는데요, 연고 만드는 방법들은 되게 굉장히 간단해요. 이 백지를 분말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식용 기름에 담가 놓는 겁니다. 올리브유 같은 거를 저는 잘 사용하는데요, 올리브유에 담가 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에 녹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올리브유를 이제 기름만 이렇게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밀랍을 넣고 끓인 다음에 연고통에 부어가지고 연고 송염을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또 밤에 바르고 자도 괜찮고요. 우리 팩은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백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드름인데요. 이 여드름이 있을 때 저는 백지를 많이 활용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 경우에는 다려가지고 복용하셔도 되고요, 방금 기미 연고를 만들었다는 것처럼 연고를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이 여드름이라는 게 청소년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본 치료를 한다고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요법이나 하나의 방법으로 그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병원 치료나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제품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오늘 소개하는 백지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이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백지 하나만으로도 여드름이 이제 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백지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미를 활용했던 것처럼 마스크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연고를 만들어서 바르시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최근에 이 백지하고 그 황련이라는 약이 또 있거든요. 황련, 아주 노란색이 물드는 그런 약인데요, 굉장히 씁니다. 맛이 써서 이것만을 달여서 복용하기는 좀 그런데, 황련하고 백지하고 분말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섞어 가지고 또 연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황련이라는 약 자체가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백지를 사용할 수 있는 증상은 비염입니다. 비염 또는 축농증.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비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 백지는요, 실험적으로 항염증 효과,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이미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염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달여서 드셔야 됩니다. 예, 뭐 바르거나 그런 것보다는 달여서 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독고말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열매를 따가지고 이렇게 친구끼리 이렇게 딱 던져서 옷에 붙이는 그런 장난을 했었잖아요. 이 독고말이 열매를 창의자라고 하거든요. 이 창의자하고 오늘 배우는 백지하고 같이 달여서 드시면 비염 치료하는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예를 들면 창의자를 한 15g, 1회 복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백지를 한 8g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달이는 건데 물의 양은 하루 한 500cc, 600cc 정도를 달여가지고 한 200~300cc 정도 나오면 되겠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은 이 비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비염 치료도 몸의 어떤 면역력하고도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완벽하게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염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첨가하셔야 되고요. 아주 지금 급하다면 병원 치료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백지나 방금 얘기한 그 독고마리, 그걸 창의자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사용하셔가지고 활용하신다면 비염을 치료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잇몸염증이 있을 때 활용하면 좋거든요. 잇몸염증이 있을 때 제가 소개한 약초가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소개했던 약초 중에 초피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초로 보통 부르시는 초피나무인데, 이 초피나무의 열매 껍질이 치통이나 잇몸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족도리풀, 그 뿌리를 세신이라고 하거든요. 족도리풀의 뿌리를 세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신도 잇몸염증과 치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초피나무의 열매 껍질, 그리고 족도리풀의 뿌리, 이것을 같이 백지와 같이 달여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요, 가글을 하면은 잇몸염증 치료하는 효과가, 사실 제가 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보초를 했다거나 임플란트를 했다거나 해서 완벽하지 않아서 이 잇몸염증이 계속되는 경우에 다른 요법 사용하셔도 됩니다. 치과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되는데,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미진할 때, 이럴 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구릿대라는 식물, 그리고 그 뿌리인 백지,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약초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를 배우면서 더더욱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